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방콕 시내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짜오프라야 강변과 주요 사원, 명승지에서 러이크라통 축제가 열리며 12월 3일에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마라톤 방콕, 12월 한 달간은 비짓 짜오프라야 축제가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열립니다. 또 어메이징 타일랜드 패스포트 프리빌리지 축제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실시됩니다. 치앙마이에서는 타일랜드 비엔날레 2023 행사가 12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11월 19일 아트 카니발 행사가 치앙마이 찰럼뿌라끼아 시게탑 인근에서 오후 5시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촌난 보건부 장관은 대마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12월 안에 개정안 초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관은 대마의 남용과 불법 유통, 명확하지 않은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전보다는 통제된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보호를 명목으로 주요 관광지, 중국 공안을 배치해 순찰하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여론의 반대에 따라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탑바니 관광청장은 사회의 오해와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타 총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계자들을 만나 데이터 센터와 청정에너지 사업에 총 2천억 바 이상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1단계에서 각 1천억 바씩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태국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의 투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탐 상무부 장관은 태국 내 설탕 가격을 2밭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탕수수 재배 농민과 가격 협상을 벌여 돌출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설탕 가격을 킬로그램당 2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탕은 킬로그램당 19밭에 팔리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21밭으로 인상됩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024년 9월 이후부터는 태국 국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관은 앞으로 총기 면허 갱신을 금지해 자연스럽게 총기 소지를 불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사형이나 중형에 처한다면서 이와 상응하는 강력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국은 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찬기단이 유입되면서 태국 북부에는 강한 바람과 뇌우가 발생하고 기온이 4에서 6도씩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동북부 지방은 5에서 7도, 방콕 등 중부지방도 4에서 6도, 동부지방은 2에서 4도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부지방은 국지성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형 선박은 19일까지 운항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타 총리는 테슬라가 태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분기 내로 결정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테슬라 관계자들을 치앙마이 지방에서 열리는 이빙 축제에 초대했는데 방문 시 공장 부지 등도 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내에서는 해외에서 밀수된 불법 돼지고기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10여 명 정도의 용의자들에 대해 DSI가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22일까지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출 시 인터넷으로 대기질 상태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몽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물리력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영철도는 방콕과 바삭 촐라시댐을 다녀오는 특별 관광열차를 올해 말까지 4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후알렘 폭역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해 북화밭과 해바라기 밭에서 사진을 찍고
댐저 수지를 지나는 수상열차는 밤 9시 15분에 방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차는 JR 홋카이도가 기증한 열차이며 음식과 음료가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12월 9일과 10일 4차례 운행되며 200명 한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파타야 좀티엔 비치에서는 푸드 앤 뮤직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유명 아티스트와 DJ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태국의 길거리 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PTT와 반짝 주유소는 16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4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국은 14일부터 태국이 겨울 건기에 들어갔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은 평년보다 4주 늦춰진 내년 2월 말쯤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부의 카론 부대변인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3조 4,800억 바트로 내년 4월 중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오전 6시경 방콕 BTS 지상철 사남파오역에서 34세 이탈리아 남성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세관은 대량의 마약을 삼키고 태국에 입국한 코트디부아르 남성을 수완 납품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아디스 아바바에서 출발한 에티오피아 항공편으로 도착했는데 거둥이 수상의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의 몸 안에서 1.6kg이 넘는 마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무부 소속 단속반은 12일 새벽 아유타야 지방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을 단속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5명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무허가로 운영 중이었는데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약 100명 이상이 가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법원은 사기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명 가수 바이더이에 대해 보석금 500만 바트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바이더이와 남자친구, 공범 4명은 외환 선물 거래 투자 사기를 저질러 올해 5월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바이더이가 육아를 할 필요가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15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경철도는 방콕과 아유타야를 연결하는 신규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유타야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를 받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다완 관광체육부 장관은 올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24만 1,338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 수입은 9,816억 9천만 바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별 여행객은 말레이시아가 382만 4,445명, 중국 290만 2,462명, 한국 137만 5,958명, 인도 135만 4,712명, 러시아 117만 203명 순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인을 비롯해 약 50개국의 여행자는 태국 입국 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관광체육부가 60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다원 장관은 여행객의 체류 기간을 늘려주면 여행객의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모두 적용될 예정이며 당국이 조사를 벌여 조만간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교사와 공무원, 군인과 국영기업, 공공기관 직원 등을 포함해 약 168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방콕과 치앙마이, 촌부리와 푸켓의 시범지역의 바와 펍 등 유흥업소의 영업과 주류 판매가 새벽 4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당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술에 취해 운전할 수 없는 손님의 경우 업소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업소들은 음주 측정기를 마련해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손님은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짠타부리 램싱 지역의 산절벽에는 스카이뷰라는 이름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SNS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찾고 있는데 두 곳의 가게 주인이 서로 자신 소유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가게는 본처와 후처가 각각 운영하면서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짠타부리 지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민원이 계속된다면 건축 허가를 불허하고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방수경찰은 파야타이 지역의 골목에서 전선을 절도하던 용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던 중 거리의 전선을 절단하고 있던 절도범들을 발견했는데 2명은 도주하고 1명만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부친이 며칠 전 숨져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미립국 브로커 남성을 히사눌룩 왕통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며칠 전 방글라데시인들을 태운 차량들이 사케오와 수라타니 지방에서 잇따라 적발되었는데 검거된 용의자가 총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까툼타니 이민국은 캄보디아 국적의 36세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 벤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31만 ባት 이상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사못 뿌락간 이민국도 캄보디아 국적의 31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불법 제조된 화장품을 집안에 쌓아놓고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경찰이 급습했을 때 집안에는 화장품 약 5,000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사콘 이민국도 미얀마 국적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무허가 건강보조식품을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3,720개 약 59만 바더치의 물품을 발견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방콕 이민국은 횡령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28세 남성을 방콕 파에타이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사용될 차량을 구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임대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는 팔아넘긴 뒤 태국으로 잠입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푸켓 이민국은 마약을 소지한 채 태국에 입국한 호주 국적의 2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민국 심사대에 도착한 남성이 직원에게 여권을 제시했는데 여권을 펼쳐보니 안에는 소량의 마약이 든 봉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익한 지역에 위치한 마사지점을 급습하고 도박꾼 66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사지점으로 위장된 업소 내부에는 대형 도박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는데 몰래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